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iewer Discretion is advised. 시청자의 주의가 필요한 컨텐츠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신나게 랩터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레인 토너먼트에 대한 피드백과 닉널스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랩터스의 플레인 토너먼트 데뷔전 그야말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4점 차로 시카고 불스에 패배하면서 최종전은커녕 1차 탈락전에서 탈락하고 말았고요.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문제점들을 노출시켰습니다. 일단 랩터스 이번 패배로 불명예 기록을 하나 또 작성을 했는데요. 플레인 토너먼트 역사상 시즌 9위가 12팀에 패배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랩터스는 다시 한번 시즌만 끝나면 약체가 된다는 점을 리그에 각인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제가 랩터스 톡들을 하면서 이제 플레인 토너먼트 가면 이게 불안하다 했던 점이 있었는데 그게 모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KBL을 무지성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게 와, 이렇게 잘투가 떨어지는데 진짜 얘네들 프로 맞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랩터스 50%의 팀 잘투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랩터스가 늘 미안한 레전드 더마드로잔의 딸이 랩터스 선수들의 잘투를 정말 열심히 방해를 했는데요. 이게 확실히 영향이 있었다고 스카티 반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10분 공감하는 바이지만 프로라면 일단 넣고 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는 더 중요한 것이 원정 경기가 아닌 랩터스의 홈이었습니다. 홈 팬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제가 2주 전 키플레이어 3인방을 꼽으면서 이 선수가 시즌 말미나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3명이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부진함에 그치면서 랩터스는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할 선수는 크리스 부시에입니다. 저는 에너자이저로서 이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거나 뭔가 허스를 보여줄 걸 생각했지만 닉널스 감독 주전만 주구장창 굴려대면서 부시에를 단 7분밖에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닉널스 탓만 하기에도 무득점 1, 2바운드는 좀 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제가 찝었던 키플레이어는 오지 아누노비였습니다. 클러치 기질이 있는 선수라서 제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날 낮은 야투율로 클러치는커녕 새가슴 플레이어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낳았습니다. 야투율, 3점슛 모두 좋지 않았지만 50%가 되지 않았던 자유투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지 아누노비가 못했다 정도라면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말을 할 수조차도 없는 그야말로 바닥을 찍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본인의 가장 부진한 모습으로 시즌을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7개를 쏴서 단 하나밖에 넣지 못한 야투, 그리고 양팀 통틀어 최악의 마진을 남겼습니다. 저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를 굉장히 좋아했고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런 모습이라면 랩터스 굳이 저 선수랑 재계약할 필요 없습니다. 최악의 모습으로 시즌을 마감한 랩터스가 로스터 교체 아니면 코칭 스태프 교체가 일어날 것은 정말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을 기다리다 보면 트레이드나 감독 교체 소식이 들릴 것으로 보이고 이를 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역시 포스트 게임 인터뷰에서 두루뭉술한 그야말로 정석형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시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스무스하게 넘겼고요. 랩터스는 일단 새로운 랩터스를 위해서 리빌딩에 나설지 아니면 조금만 고친 리툴링일지 이걸 정하는 것부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랩터스의 변화가 필요하긴 했지만 이 변화에 대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우물쭈물하다가 최악의 결과를 맞았고 강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워딩부터 셌죠. 닉널스를 경질시켜야 하는 이유, 우승 감독인 거 인정하지만 언제까지나 랩터스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이번 시즌을 놓고 본다면 결과도 과정도 나빴습니다. 지난 시즌 막판 뒷심을 보이면서 5위까지 올라갔던 팀이 플레인 토너먼트 기록을 반영한다면 10위로 수직 낙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도 주전 선수들만 기용을 하면서 벤치의 성장을 배제시켰던 것 역시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이렇게 랩터스의 벤치 멤버들을 기용하지 않으면서 랩터스는 벤치 뎁스도 없고 유망주가 없는 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키웠던 유망주까지 스스로 쫓아내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팀이 되었는데요. 저스틴 샴페니 그리고 제프 다우틴 기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랩터스는 전통적으로 905 G리그에서 누군가를 콜업시키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팀이었는데 닉널스가 주전만 굴려대면서 그런 전통마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닉널스에게 불운했던 점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로 말할 것은 제 몫을 못해준 베테랑들인데요. 야심차게 이제
미드레벨 엑셉션으로 영입했던 오토포터 주니어는 10경기도 못 뛰고 먹튀가 되어버렸고, 바이아웃 시장에서 데려온 윌바트는 기량 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라임의 모습이 아니라 그나마 정상적인 모습만 보였더라도 그나마 랩터스는 1, 2승 정도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주로 많이 범하는 오류인데요. 감독이 모든 것을 한다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독이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감독의 책임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수단 구성은 구단과 감독이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아무리 선수 구성을 잘하고 전략을 잘 세워도 게임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결국 선수입니다. 제가 닉널스 이렇게 쉴드를 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까야 될 부분을 집요하게 까기 위해서 밑작업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닉너스 다시 한번 혼나야 될 부분, 로스터를 무너뜨린 점입니다. 크리스 부시에를 제외한다면 랩터스 로테이션 멤버 누가 있는지 진짜 랩터스 팬들도 잘 모릅니다. 그만큼 로스터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괄목할 성장을 거두면서 이번 시즌 랩터스 내에 MIP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프레셔스 아치우와 전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랩터스 팬분들도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랩터스의 선수단 노쇠화 역시 어느 정도는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랩터스가 원앤던 선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들 나이가 연차에 비해 많기 때문인데요. 크리스 부시에도 30이고 파스칼 시아캄도 벌써 30입니다. 그러니까 슬슬 진짜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네, 프레셔스 아치우와는 제가 참 기대 많이 했는데 아무리 부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그런 올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야코 퍼들 이후 로스터 운영 역시 저는 랩터스의 닉널스 감독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는데요. 물론 랩터스가 야코 퍼들이 오고 13승 10패로 상승세를 기록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후 로스터가 애매해져 버렸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게리 트렌트 주니어입니다. 야코 퍼들이 합류하면서 주전 자리에서 밀려나고 식스맨이 되었는데요. 그 후로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수직 낙하해 버렸습니다. 물론 새로운 보직에 적응을 하지 못한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잘못이 제일 먼저 나오겠지만 코칭 스태프의 탓도 분명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노먼 파웰 역시 식스맨으로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결국 되지 않아서 주전으로 올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랩터스 구단이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랩터스가 닉널스 감독과의 결별이 거의 확실시 되는 가운데 내부 승진을 시킬지 그리고 외부에서 인사를 데려올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만일 내부에서 누군가를 승진시킨다면 저는 그리핀 코치가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닉널스 밑에서 2018년부터 약 5년간 랩터스를 지휘했기 때문에 랩터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나이도 적당합니다. 하지만 휴스턴 로켓츠,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이런 다른 팀들의 구애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점이 저는 불안 요소라고 생각되고요. 만일 누구를 데려온다면 감독에 대해서 알아보기보다는 먼저 팀의 방향성을 랩터스는 세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감독마다 리빌딩에 적합한 감독이 있고 리툴링에 적합한 감독이 있고 아니면 우승에 적합한 감독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프로필을 면밀히 보기보다는 팀의 방향성을 먼저 정하고 감독 후보들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리핀 감독을 선임하고 성적도 성적이지만 3년, 5년 정도 긴 텀을 두고 랩터스의 벤치 개선이나 이런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이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단과 선수들을 차례차례 까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까여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깐다고 해도 5월, 6월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계속 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